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네, 먼저 이 정부조직법, 새 정부 출범에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이다. 일단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저희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에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졸속 중의 졸속이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법사위가 언제부턴가 2소위에는 회부를 안 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용민 위원님, 그리고 2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소위를 완전히 형해하고 2소위에 어떤 법안도 지금 회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이야말로 2소위를 회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그러나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있지 그것을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그러면 자 이제 공소청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는 헌법 90조 16호에는 네.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은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소청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공소청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국무회의에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라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 임명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라 그랬는데 공소청장으로 정해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게 민주당의 논리였고 그동안 그렇게 지적들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공소청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도 위반.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것도 헌법상 기구. 오히려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기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좀 이따 답변을 하세요.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상 기구인 검찰총장을 검찰청을 이렇게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사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명수사처인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다 가져서 막강한 권한 가져도 되고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하명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답변 좀 하세요. 자, 공수처는 사실상 지금 하명수사처라는 것이 지금 연임 규정도 또 폐지해서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미니 검찰청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경찰이 수사 완전히 종결했을 때 이 일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 가서 피해 호소하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 제기를 됩니까? 예전에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으면 네. 검찰에 가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고 경찰이 수사 잘못 종결한 거 검찰이 이것을 풀어내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경찰 수사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형사소송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하고요. 답변을 왜? 아닙니다.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자, 민원 이의신청에 심사를 누가 하죠? 위원회 구성하죠? 네? 위원회 구성하고 있죠? 그 위원회는 비전문가 들어가죠. 한동훈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그것을 그래서 검찰 수사 가능하도록 이 수사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해서는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온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그 밖에 피해는 바로 잘못된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태도를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이 잘못된 개념의 나경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곽규택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관은 그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즉각 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건 끼어든 것이 아니죠. 국무위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끼어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위원도 11을 위한 질문보다는 그러게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예, 현저식을 위원장님 아닌데 왜 중단합니까? 예? 위원장님도 아닌데 왜 중단시켜요? 아니,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예, 존경하는 장관님. 네. 고생이 많습니다. 검찰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거. 장관님도 적극 찬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 기소 분리는 1900 광복 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이 설계될 때 그때 논의된 내용입니다. 네, 한시적으로. 예, 다만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 등등하니까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어서 이렇게 좀 막아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 경유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서 저희 심지어 도로교통법 문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됐고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갑자기 그렇게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헌법을 보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비상 권한을 써도 뒤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리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이 나온 거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이 수감 중에 어떤 대화를 하신지 아십니까? 최근에 윤석열이 9월 19일 날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9일 동안 피의자 신문이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보석 신문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건강합니까? 아픕니까?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요, 수감 중에 어떤 얘기했냐면 1월 24일 날에는 수행실장과 대화 중에 강아지들은 잘 있냐? 애들 이추가 안 됐지. 이런 말을 했고, 네, 대통령 쉬시던 소파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2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 와서 대화 중에 뭐라 했냐면, 나야 술 안 먹고 술도 못 먹고 과식도 안 하니 건강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2월 13일 날 강희구 실장과 대화 중에 술을 안 먹으니까 수행연이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2월 21일 강희구 전 부속실장하고 휴대폰 반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희구 전 대통령 간부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죠. 군성이를 뭐라 그냥 관저에서 나간 강아지들 잘 지내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럴 때 불법 반입된 휴대전화로 발견한 사진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또 8월 1일 날 김건희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거부하면서 변호사 접견 예정되어 있고 당신들과 할 얘기가 없다. 또 속옷 차림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돌아가라. 당신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변호사랑 만나서 얘기해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1년에 윤석열이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 심리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종국에는 이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제거심처럼 내란이 안 끝났고요. 그 뒤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히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으로 만드는 거, 공수처로 만드는 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도 알고 계시죠? 네.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번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 참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70년간의 일제 식민 잔재로 남아있는 형사사법 체제를 바꿔서 이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또 국민들이 정말 자신이 짓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거나 또는 자기가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꼭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원래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은 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나서 법을 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줄짜리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내에 다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연간 수천억 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일단 신설되는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또 안에 위원회들이 많아서,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제 조건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안까지 만들어진다면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 겁니까? 예. 그것조차도 안 정해진 겁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기로 결정. 그러면 중수청만 만듭니까? 예. 그러면 중수청, 그것만 하더라도 중수청 외에도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공수처는 기왕에 있는 실제로 기왕에 있는 조직이지만, 네. 굳이 기왕에 있는 조직들의 지금 보면 공수처도 오늘 법안 낸 거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금 넓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수사기관의 범위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권한 다툼이 생깁니다. 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설계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서나 사실은 이게 법안을 통과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론부터 내놓고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그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은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내란이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 아니 그러면 그 특정 사건을 위해 가지고 뭘 빨리 하자는 특정 얘기입니까?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거 아닙니까? 국가 수사 시스템은요. 지금 이게 바꾸게 되면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들을 다 관여되는 거. 모든 국민들이 제도를 새로 익히고 새로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경찰하고 중수청 처음에 공수처 만들어주고 경찰이랑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도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지금 다 수사기관의 구제가 늦어졌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늦어졌어요. 근데 그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이걸 다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제도에 국민들 보고 적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법률 비용은 100%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제도가 복잡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1년이나 되는 유예기간을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얼마나 복잡하면은 미리 방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될 일을 아직 1년이나 유예기간을 주고 방안조차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더라도 그럼 중수청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지금 대충이라도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나 조직 또는 이제 대략의 규모는 국민 돈을 쓰는데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죠. 어떻게 제도를 바꾸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검토 없이 그냥 막 만듭니까? 식당으로만 이제 본인 돈이면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국민의 예산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따지면은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거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적어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죠. 근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설명 다 다르고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와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전개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연간 수천억 원이면 계속 한 해 한 해 일회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년 내에 다 설계하고 그 부작용을 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설계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미리 하셔야죠. 아니,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세요? 지금 정부가 준비 기간 없이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이제 100일 지났는데 그 안에 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지금 행안부 장관님 답변에 덧붙여서 제가 이 부칙 조항을 보니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에 만약에 그 경과한 날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해서 법무부와 행안부에 각각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을 1년 안에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신동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본안 질문 전에 짧게 한마디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사위원회 때 이제 그쪽 야당 의원석에서 저희 당 의원을 향해서 이제 카메라를 얼굴에 대놓고 찍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강하게 좀 일단 내려놔라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저쪽 비서진에서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끝까지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그 비서진들이 보좌진들이 찍으니까 역시 민주당도 기분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 발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보좌진들까지 이런 우리 여야 의원들끼리 싸우는 것은 좋지만 보좌진들까지 큰 소리를 듣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 얼마나 못났으면 또 나가서 저희 비서 이름까지 기자들한테 큰 소리로 XXX가 누구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고요. 앞으로도 그 논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또 저쪽 분이 또 찍으시는데 이거는 좀 주의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 찍어서 뭐합니까? 다 공개되어 있는 회의고 그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찍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너 찍으니까 발언 조심해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그만하자 그러시는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고생하는 우리 저 비서진들 그 상대방 의원들에게 큰 소리 듣게 그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 제안 드리고요. 윤원진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 토론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안 하겠는데 제가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인 것은 우리 장관님 가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장관님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그 큰 설계도 일종의 집을 짓는다고 치면 설계도는 그려서 지금 던졌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하자면 집의 자재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 자재는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럼 집을 지을 동안에 우리 식구들은 어디 이사갈 집은 있는 것인지 길바닥에 나서서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보기에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면 그러면 중수청법은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사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나갈 데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하시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의 걱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전혀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공익을 위해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원칙적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가 한 4,500명 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검사의 신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단순한 개인의 거취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청이 가져왔던 어떤 수사력의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 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검사를 그만뒀을 때 그럼 우리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서 해왔던 그 검찰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쑥 비었을 때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년 만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공백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같이 법률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정말 우리 검찰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고위 검찰까지 지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검찰 당장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공소기능은 남아있고요. 공소기능이 그다음에 그걸 담당할 검사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소기능은 당연히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도 검찰에 대한 일종의 적의가 있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저가 개인을 위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걱정보다 어떻게 더 검찰에서 평생을 봉직해 오신 분들의 걱정이 저렇게 심플하고 단순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검사들 또 검찰 수사관들의 여론과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오히려 이 수사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서 또 공소 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소관이라 제가 대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그 소양 또 이 양식을 믿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신동욱 의원 정말 못났어요.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뭘 밖에 그거 허위 사실인데? 내가 뭘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딜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누가 받았는지 자, 내가 보여줄게요. 신동욱 의원, 박민지 비서관, 그리고 또 신동욱 의원 또 어디 있어? 이게 모든 보좌진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정 받은 사람의. 그런데 아까 안 받았다면서요, 일정을. 아니, 아까 일정을 안 받았다고 신동욱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전부 다 가지고 왔고 일정을 모두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곽규택 의원, 조배숙 의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공용 메일로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공용 메일로. 이거 그래서 보냈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행정실에서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보냈냐고 확인할 때 그거였잖아요. 자, 계획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계획서는. 계획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의원실 계획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획서는 나경원 의원실에게 보냈고 이 일정은 모두 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정리. 자, 정리.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해야 될 일을 마이크에다 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나경원 의원은 계획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받았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말고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은 나경원 의원한테 갔고 이 일정은 모든 의원에게 공용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신동욱 의원실에서 행정관들에게, 행정실 직원들에게 가서 따지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신동욱 의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엔 졌어요. 완패. 자, 그 다음. 자, 유치한 나경원 의원 조용해요. 유치한 나경원 의원 조용해요. 행안부 장관님. 네.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언제지? 관봉권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건진 집에서 관봉권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다 써져 있었습니다. 그 관봉권 돈다발은 22년 5월 13일 발행이라고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이 스티커도 관봉권 띠지도 그리고 그 비닐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에서. 그런데 그 스티커와 띠지는 스티커는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띠지는 어느 은행 건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봉권 돈다발은 비닐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돈다발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실물로? 없지요. 관봉권 돈다발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 본 적 있습니다. 그런 돈다발을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이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 건진 집에서 은신처에서 그 돈다발이 나왔어요. 그럼 이 돈다발에는 지문들이 묻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문들이 묻어 있어서 이게 윤석열에서 왔는지, 아니면 김건희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건지는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근데 검사들이 그걸 뜯어서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누군가 고위직에 관여되어 있을까봐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한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가 가장 훌륭한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해놓고 그게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검찰 조직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만 하고, 그리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자, 이런 취지의 정부조직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정부조직법인데 그렇게 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수청이 가고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 조직으로 있으니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그건 고위직이 잘못할 때고요. 검사가 잘못한 것들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그 위법 사실이 발견된 순간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이것을 수사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야 될 일이라고. 국수청과 국수본 모두 다가 이런 것을 좀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수본, 경찰, 공수처, 지금도 현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네. 수사관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네요. 네네.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의원님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항 5항입니다. 사항 5항입니다. 사항이군요. 사항. 네. 그러면 지금 여기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되죠? 아니, 이제 이건 됐으니까, 토론 충분히 했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조배숙 의원님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으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2025년 3월